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 특강 하잖아요. 그게 뭐 온라인으로 할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예전엔 사실 2번씩 했잖아요. 앵콜 강의 해가지고. 요새는 제가 앵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와보시면 신청 때문에 자리를 매번 늘렸어요. 늘리면 늘린 티가 나거든요. 뒤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엔 가능하면 안 늘리려고 했는데, 좀 고민을 하다가 약간만 늘리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 2월 달까지만 오픈되는 24년도 전망 강의. 저 요새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장을 다닌 거거든요. 다음 주 오프라인 강의 때문에 현장을 지금 빨빨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세요. 요새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온 다음에 이제 청년 대출도 말씀드렸고, 특례는 빠지더라도 보금자리론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냐,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네,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거래량이 다시 늘었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시장이라는 게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어요. 지금 2,000건 깨졌다가 이제 2,500건 향해 가고 있어요. 통계 아직 다 완성 안 됐잖아요. 여전히 침체장이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 살아나고 있다면 중개사님들이나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시장 살아나고 있냐고. 아니라고 답변 드릴 거예요. 지금 딱 통계를 내보면 간단해요. 예전에 비해서 월세 거래량이, 예전이에요, 제가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에 한 달에 평균 4,000건 가까이가 늘었어요. 평균 내면. 전세 거래는 전세 수요가 많이 빠졌다고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전세 거래 늘었어요. 전세 거래는 예전에 비해서 평균 2,000건이 늘었어요. 그리고 매매 거래는 월 평균 4,000건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침체장에서 벗어났다, 시장이 좀 살아났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전세가예요, 월세가예요? 그게 아니라 매매가잖아요.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침체장이 명명백백하다는 거예요. 2,000건, 올라가봤자 3,000건, 3,000건 넘어서 4,000건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죄송하지만 4,000건도 시장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이 거래량의 이 마법은 이거예요. 서울이 25개구가 있죠. 그러면 6,000건이란 거래량이 나와야 각 구별로 적절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돌아간다, 올랐다 그러면 우리 동네도 좀 올랐다, 우리 동네도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느끼려면은 5,000건 넘어서 6,000건, 7,000건 나와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1,500건 나오다가 2,500건 나오면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어났죠. 조금 살아났고 일부 단지는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문 기사도 나와요. 신고가 나온 단지도 나와요. 하지만 반면에 하락한 단지, 여전히 매매가 안 되는 단지, 침체란 단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유는 거래량 자체가 25개 구를 다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 현장 다니면서 뭘 느꼈냐? 일단 특이 현상은, 이건 예전부터 있던 증상인데요. 이게 신문기사에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 매입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에 살지 않는 분이 서울에 와서 집을 사거나 지방에 계신 분이 수도권에 와서 집을 사는 경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분들은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이런 거예요. 투자자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영역에 감이 있는 분들은 전국에 분포돼 있거든요. 지금은 사라진 말인데, 여러분, 대구팀, 부산팀 아시죠? 전라도팀, 경상도팀, 강원도팀은 없어요. 거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차로 다니시면서 버스로 이렇게 여러 개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약간 안 좋게 듣는 분들이 계신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약간 가격이 내려가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 막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럴 정도는 아닌데 이분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 매입이 늘어날 건데, 이거는 침체될 때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투자용도 있고요. 딱 정의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게 참 많이 약간 아쉬우실 텐데, 자녀분들이 주로 취업을 하면은 서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자녀분들이 서울로 취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눌러 살까요? 거기서 눌러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집이 필요하죠. 그러면 언젠가는 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필요할 거란 인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돈을 모아놨다가 거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를 맞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싸졌을 때 필요한 거는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맞춘다, 부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적절한 집을 사놓는 이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워낙 적으니까 이분들 비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서울의 금매를 좀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올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봤자 이게 대환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대환대출만 신나게 하고 있지 집을 안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게 현실 감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니까 그 날짜나 그 해당 월에 맞춰서 내 전세 만기나 월세 만기나 내가 부모님 집에서 나오거나 결혼 날짜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집을 막 삽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막 상승장에 나타났던 광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을 사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오픈되자마자 오픈런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자마자 대환 대출이 먼저 쏟아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집을 사고 있냐?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그렇게 사진 않아요. 차차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가 급해요? 지금 급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매수인들이 완전 떠난 게 아니라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돼, 더 기다려도 돼. 원래 이래요. 근데 매도인들은 이거 아주 쉬운 얘기예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한 달에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파는 사람 6천, 사는 사람 6천이죠. 지금 사는 사람이 2천이 안 돼요. 이제 2천 회복했거든요. 그럼 갑자기 파는 사람 6천은 어디 갔죠? 팔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원래 거래량이 3천 밑으로 꺾이면 가격이 거의 올라가질 못해요. 지금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놀라운 건 지난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꺾였어도 가격이 예전만큼 전혀 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들도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지칠 만큼 지쳤고 나갈 사람 나갔고 이제는 버티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들의 체력도 꽤 세졌고 이분들이 전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통계 말씀드렸죠. 전세는 2천 건, 월세는 4천 건 늘은 반면에 매매는 4천 건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다른 데로 갔다. 이동을 안 하거나 월세 전세 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나가서 뭘 봐야 될까요? 전세나 월세를 봐야 돼요. 지금 신규 수요나 다주택자가 갑자기 거래량을 파악하고 늘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했던 전세 계약자나 월세 계약자가 이번엔 과연 만기가 됐을 때 전세에서 매매로, 월세에서 매매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매매로 전환되는 분들은 이게 참 재밌게도 저는 전세에서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월세에서 꽤 오세요. 월세에서. 전 이게 되게 약간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원래는 대부분 월세를 살던 분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살던 분들이 사는 게 거의 우리 통념인데 최근 시장은 비록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전세를 사는 분들은 만기 때까지 안 움직여요. 그리고 갱신권이 있으니까 거의 눌러붙고 월세를 사시던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낫다.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신데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월세 거래량이 좀 줄어요. 줄 겁니다. 통계를 보세요. 나중에 줄게 돼 있어요.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줄고 전세가 약간 줄고 매매가 차츰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월세를 살던 분들이 어떤 매물을 살겠어요? 비싼 매물은 안 사죠. 당연히 금매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체가 된 다음에 매매가 시작되면 금매가 빠지면서 가격이 하락되는데 이 하락폭이 지금 높지가 않으니까 매도인들의 체력이 꽤 괜찮다고 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지방에서 수도권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 느꼈어요. 근데 거래량이 나와 봤자인데 꽤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사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전세에서 매매로 오는 사람보다 근데 이건 기저효과 같아요. 기고효과네요. 월세로 갔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월세로 워낙 많이 갔다가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서 매매로 오는 사람이 그나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실패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건 경험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세요. 왜냐면 거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기반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연속성에서 쭉 가면은 그 월세랑 전세 거래가 는 게 언제예요? 2020년도 8월달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4년 차가 되면 이분들이 갱신권 사용한 다음에 차차 나온단 말이에요. 월세나 전세를 살던 분들이 만기에 어떻게 한 해가 시장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총선의 영역이에요. 시장에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니까 거래량은 취득세랑 직관돼 있거든요. 그럼 총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머지는 수급만 보면 돼요. 전 수급만 봐도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이 더 살아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총선의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나머지라면 이거는 이제 약간 예측이나 제도심 정보를 얻고 다니지만 이거 말고 수급의 영역을 먼저 분석을 해서 딱 결정을 해놓고 나머지 반이 있다면 반을 파악을 끝내고 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특강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나머지 수급을 판단했을 땐 시장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대책 나오는 것도 이제 만들고 있겠죠. 아마 공급에 대한 부분일 텐데 LH 매입 임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비사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나머지인 총선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합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급을 보고 총선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냐 완전 방향성이냐 색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거냐 정부가 뭐가 급하냐 그리고 여당 야당은 각자 다수를 차지하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이 참 예전에 비해서 정치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새 다닐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쪽에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 분들이나 해당 영역에 아니면 실무자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 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나눠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의 영역, 시장 자체와 그리고 여기에 이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치의 영역. 그게 합쳐져야지 미래 전망이 좀 이렇게 합리성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